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벌써 올 들어 이제 9월, 이제 10월 다가가는 9월 추석 지나고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시황이 예상했던 대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진짜 광폭적으로 올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 보니까 고정 변동금리에서 특히 이제 금리가 최소 뭐 3% 우리도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진짜 금리라든가 관련하면 우리가 뭐가 있죠? PF 시장 아닙니까?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에 프로젝트 하면서 또 화주에 있으면 어느 정도 딜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큰 변화, 오늘 이렇게 물류센터의 부동산 모든 것을 파악해본다. Q&A 시간 한번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요. 제가 물류부동산을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물류센터도 통폐합 거점 많이 알아서 키워드 한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저를 찍어주는 박 PD께서는 부동산에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물류부동산 시장의 최근 상황 우선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제시합니다. 저도 이제 수도권에 관련된 물류센터 거점들, 물류부동산에서 좀 많이 이동하면서 실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2020, 21, 22 3년 동안에 물류센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뛰어들었냐면요. 물류센터의 개발자, 시행, 시공, 투자자, 그 다음에 관련된 금융기관, 또 이외에 땅 갖고 있는 토지주, 또 땅하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 된 데니까 다 뛰어들었어요. 어디에 뛰어들었냐? 저온 창고입니다. 냉동 냉장 창고에 다 뛰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물류센터 부동산을 하면서 물류센터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번에 금리도 경기도 사이클이 있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물류센터 부동산은 투자가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기존에 막 전원 우후죽순 저런 물류센터 어떻게 보면은 잘진 물류센터 꼽을 정도밖에 없죠. 왜냐? 물류를 하려면 평당의 어떤 건축비 이런 건 다 해갖고 수익 구조를 내야 되니까 그냥 또 임차 수익률이 어떤 연간 이게 많이 줄었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걸 예상했다 보니까 계속 그냥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전략이 어디까지 갔냐? 옛날에 여주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여주에서 들어왔어요. 자, 오산까지도 안 내려갔어요. 안성 65, 70 넘어요. 자사물류센터 아니면 안 들어. 근데 지금 어때? 남사가 생기고 다 생기다 보니까 멀리 떴던 거점까지 지금 그냥 또 다시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도 토지, 입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박수님? 많이 중요하죠. 네, 뭐 부동산하고 저도 자, 강남권 2호선 아니래도 강남권의 노른자 땅이래도 교통이라든가 사통팔달 좋은 데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2년의 반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투자의 어떤 딜레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보니까 어디야 송파구 뭐 5천 세대 아파트가 뭐 28억짜리가 지금 뭐 6억이 줄어서 22억에서 20억까지도 최저 지금 거래된대요. 막 사실이죠. 네. 자, 부동산 시장 이런 있지만 제가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 얘기합니다. 자, 물류센터에 골고루 상온 저온 냉동 냉장의 밸런스 있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에 저온 냉동 냉장을 다졌어요. 보니까 안성 밑에 일죽부터 해갖고 관련된 데 그냥 도로가 있는 쪽은 다 센터가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좀 상황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온 것도 있어서 가서도 보고 보니까 진행 중인 거, 또 완성 피니시 했는데 결국은 화주를 못 구해서 있는 거, 또 토지주가 개발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온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물류센터에 뛰어들었는데 차세대 물류센터를 신경 쓰고 가는 건 누가 간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번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면 20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된 큰 물류센터가 없었어요. 보통 불과 2014년 5년부터 막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관련된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필리필멘트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드다. 물류센터는 박스지만은 박스 안에 뭐예요? 물건이 우리가 발주 주문하면 일단 안정 물량이 물류센터에 들어와 입고돼 갖고 또 빨리 나가는 게 출고하는 게 최저의 생명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필리필멘트 센터예요. 장기 보관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수배송 역할, 인력 수급, 입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물류센터가 돈이 된다 해서 진짜 거점도 중요하지만은 막 너무 생겼어요. 그래서 실태를 보니까 첫째 인력 수급이 너무 어려워진 건 당연하지만은
물류센터 부동산의 어떤 밸런스 현상.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상호 창고가 또 막 상호 창고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보통 10,000평 이상 되는 규모가 저는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을 오래 노하면서 보니까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 규모가 최적정이고요. 물류센터는 보면은 3,000평에서 4,000평이면 캐파, 보관 효율도 좋고 입출고 라인의 동선, 그 다음에 입고 라인 이걸 갖다가 도크 같은 것도 잘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작으면 고층 뭐 3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3, 4, 5층 하려면 어때요? 램프를 써야 되거든요. 램프 쓰면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물류센터의 기능이 통폐화 최적화된 물류센터가 나와야 되는 최근에는 단독 물류센터 아니면은 따로따로 물류센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센터의 임대 사업의 수익 구조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많이 변화했어요. 과거에는 뭐 계약 기간 1년이다, 2년이 됐는데 최근에는 3년, 5년 뭐 그 앙카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면은 10년 이상도 갤런티 해갖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데 물류센터는 거점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많아도요. 제가 이제 선진국에서도 통폐합 거점을 해보고 또 한국의 수도권에서 일부 몇 개 기업을 좀 움직여주다 보니까 통폐합 거점. 아마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박 PD하고 같이 뭐 내년 사업계획 그런 얘기 해줬죠. 우리 부동산 쪽에 또 일하시고 계시고 또 큰 기업에서 일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대부분 10월 달이나 늦어도 10월 말 정도에는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다 짜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사업부장, 보통 사업부장이면 회사의 상무, 전무들 정도 되겠죠. 사업부장들, 뭐 상무나 이사급들이 이제 해갖고 내년 사업계획 발표를 갖다가 CEO 앞에서 다 발표하는 게 종합적으로 해서 12월에는 그게 다 나와갖고 아마 큰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인사 이동이 조직 발령이 12월이나 늦어도 1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류기업들도 통폐합 거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물류센터 통폐합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물류부동산 시장의 한번 근황을 보니까요. 자, 수익구조 우선 고전에 수익구조가 과거에는 뭐 수익구조가 뭐 7%다, 8%다, 9%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5% 미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자, 평당 입지가 좋은데 땅값이 뭐 가볍게 100만 원이요, 150이야, 200만 원. 거기다가 요즘 올해 지금 땅값은 올랐지만은 원자재 급등했죠. 이제 급등했죠. 그 다음에 달러 상승이 엄청 지금 1,400원 네. 뭐 전후하다가 또 넘고 막 그리 상한까지 왔죠. 그다음 이 상황에서 달러가 지금 뭐 1,400원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자재 하면 어때요? 건축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많이 심각하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아파트 짓다가 멈출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 PF 쪽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은 그 이전에 훨씬 그 원자재값 급등 전에 이미 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좀 신축이니까 신규 프로젝트는 좀 발주를 꺼려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어떻게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도 건축을 해갖고 하면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센터의 어떤 물론 이제 이게 범용이냐 전용 센터에 달라지지만은 센터의 레이아웃, 구조, 기능, 작업 환경 이런 걸 좀 차세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워낙 큰 센터 외에는 그렇게 변환된 게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많지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재건축 재개발이 제가 이제 오늘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회 방송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강남, 역삼 이쪽으로 이제 워킹을 하면서 막 밤에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요. 요즘 강남에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건물도 보니까 재개발되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게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보통 보면은 한강변 외에는 35층 이상 못 올라가죠,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스카이라인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도 좀 들린 정보가 많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35층 이상을 올리다 못 올린 게 저쪽에 어디에 미도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아마 미도도 거의 40몇 년 됐을 거예요. 그쵸? 최고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쵸? 옛날에 한보철강이 만들어갖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미도 만들고 음마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고 그냥 그래도 철강 회사에 잘 전원 건물이 그 건물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높이 올려야지 건설회사도 투자해서 가져가고 또 여기 충당금 내더라도 그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류센터 부동산도 입지나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센터의 건물 구조 이 부분이 차세대 최신형 물류센터로 좀 바뀌어야 되는 과도기라고 오지 않았나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한번 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PF 자금이 요즘 잘 안 나와요. 부동산도 그렇지 않나요? 잘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PF 자금, 물론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고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PF로 해서 기존에 달리던 어떤 공사라든가 시공들이 좀 멈추든가 금리 압박을 받는 게 많이 주변에 나와요. 이 상황에서 지금 확실한 물건, 안전한 물건, 그 다음에 갤런티가 보증되는 거 이쪽으로 지금 안전적으로 이제 PF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년의 시장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만만하지 않겠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예. 그 현상이 발생되고 나서 그 효과가 지속 나타나는 거는 한참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제가 이제 PF 자금이 이전 상황 같이 많이 좀 좋아지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물류센터에 방문했던 통폐합 거점 지금 대기업 아까 설명했지만은 대기업 중심으로 하면은 센터는 수배송 우리나라 이제 수송 배송 물류 비용이 한 55에서 60대니까 센터 비용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입 차량을 많이 쓰지만은 이 비용 총 비용 구조에서 센터의 거점이 어디 있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거점 전략 중요하고요. 또 인력 수도 중요하고 비용의 최적화 효율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자 1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2부는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항상 시청인들 정치 감사드리면서 자 물류센터 부동산의 모든 것 조철희 박사와 우리 부동산을 찍어주는 박 PD하고 같이 한번 좀 중간중간 질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2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